안녕하세요. 커피 입문학자와 떠나는 유럽 커피 투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스위스 몽트레이입니다. 유명한 레마노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죠. 맞은편은 생수로 유명한 도시 프랑스의 에비앙입니다. 1979년 KBS 드라마 레마노의 지다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호수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그룹 퀸의 멤버 프레드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즐겁게 한 것은 호텔 직원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주차장을 묻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 제휴 유료 주차장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키를 사용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찾기도 조금 복잡한 듯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이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표시를 해놓고 직접 주차장까지 동행을 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에서도 못 본 친절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주차를 하고 체크인. 호텔은 그야말로 럭셔리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이 2개, 거실이 하나인데 크기가 20, 30평 아파트 정도였습니다. 100년 전 어떤 귀족이 살던 방이 틀림없어 보이는 럭셔리한 장식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00유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체크인한 후 어두운 레마노를 걸었습니다. 프레드 머큐리 동상 주변도 어두운 채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이 바로 이곳 머큐리 동상 옆 광장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에 맞추어서 했던 멋진 공연이었죠. 저녁 식사 장소를 검색했더니 많은 아시아 음식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택은 평점이 가장 높은 일본 초밥 전문점이었습니다. 초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들리는 음악은 블랙핑크였습니다. 직원 2명이 모두 한국을 좋아하는 몽골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이들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간에 큰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입구에 쌓여있는 한국 라면 더미, 여기에서 한국산 라면을 한아름 들고 나가는 현지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외에서 본 슈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도시, 넓은 호텔, 몽트레에서의 하룻밤은 편안했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차로 이동한 곳은 5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시옹성입니다.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등장하는 레마노 우의 중세 성이죠. 11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1816년 이곳을 방문하고 시옹성의 죄수라는 시를 썼습니다. 지하 감옥에 자신의 이름을 낙서로 남기는 바람에 유명해졌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폭력에 맞서는 저항의 가치를 노래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옹성 입구에는 카페 바이런이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이곳에서 브런치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아쉽게도 머신에서 자동으로 내려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메뉴에는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라떼 카푸치노가 있었습니다. 마셔보았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스위스 레마노의 시옹성 옆에 있는 바이런 카페에서 마시는 라떼 카푸치노 어떤 맛일까요? 프레드 머큐리가 느꼈던 만큼 낭만적입니다.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매우 낭만적인 맛이었습니다. 적어도 레마노에서 마시기에는 잘 어울렸습니다. 시옹성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 주차장이 3시간이나 무료였습니다. 시옹성을 출발해서 레마노 서쪽으로 즐기는 드라이브는 정말 멋집니다. 잠시 호수를 즐기다 보면 부베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바로 세계 제1위 커피기업 네슬레가 창업된 곳이고 현재 그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대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구경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로비 이외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출입한 사람들 구경하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매장은 건물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네슬레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식품류들이 커피 제품들과 함께 진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카페는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장 안쪽에 스타벅스 제품을 파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슬레가 최근에 인수한 블루보틀이면 모를까 왜 스타벅스가 네슬레 본사에 있을까요? 이탈리아나 스위스에서 스타벅스를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인데 네슬레 본사에 스타벅스라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기업이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슬레 본사를 나와 내비게이션에서 파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유료도로는 6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스위스에서 유료도로를 통행을 하려면 비넷이라는 것을 사서 부착해야 하는데 하루나 일주일용 비넷은 없습니다. 무조건 1년짜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방법은 프랑스 국경까지 1시간 30분 정도 무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도로로 선택한 후 10분쯤 지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몹시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목장도 지나고 또 포도밭도 지나는 매우 괜찮은 드라이브였습니다. 부베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라보 지역도 지났습니다. 이 지역의 계단식 포도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비록 시즌은 아니었지만 계단식 포도밭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1시간 30분 드라이브 끝에 스위스, 프랑스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넓은 평야지대의 연속입니다. 포도밭과 농장, 작은 마을을 반복해서 지나는 낭만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들은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오렌지 착즙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유로 정도의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오렌지 주스 중 최고의 주스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는 카페 필트로를 주문했습니다. 다시 프랑스 커피 그 맛이었습니다. 평범한 그 맛. 6시간 운전 끝에 다시 파리에 들어왔습니다.